민족주의의 허상. 근대 이전 우리 역사에 민족이란 개념이 있었을까? 동아시아에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쓰이게 된 시기는 20세기 초부터였다.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였다. 영어의 네이셔널, 일본에서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번역을 해서. 그 이후로 한국, 중국 모두 민족, 민족주의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조선인, 외인, 호인 등 분류 개념은 있었지만 그보다 문명인인 중화와 비문명인인 오랑캐의 이분법적 구분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도 스스로를 소중화라 불렀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본다.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 개념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부분이다. 신라의 김춘추는 외세를 끌어들인 반역자인가? 김춘추, 내가 뭘? 당시 민족 개념이 없었다는 건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다. 역사학자 임지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삼국시대 사람들에게 민족과 영토라는 개념은 없었다. 심지어 자기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만일통이란 말도 후대에 창작된 표현이지 당시 사용했던 표현도 아니다. 그리고 사만이라고 하면 고구려는 제외다. 진한 마한 변환이었으니 또 신라 백제의 경우 차라리 일본하고 더 가까웠지 고구려와 역사적으로 가까웠던 사이는 아니었다. 고려는 발해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여 유민들을 받아주었나? 당시 고려는 발해를 망한 이웃국가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유민들의 이주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노동력 증대, 군사력 증대, 신기술 유입이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이었음. 오늘날의 해외 난민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음. 또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여진 거란 유민들과 사실 전혀 다를 게 없었다. 호적에 등재해서 정기적으로 세금을 받아가는 일꾼으로서 받아주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당시 중국 유민들은 상당수가 좋은 관직과 땅을 하사받았다. 당시 중국 유민들 중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끝에 자리잡은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고립되었고 안정적인 강역을 유지했기에 전통적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면이 컸다. 그래서 서구의 민족주의가 이식될 때 어렵지 않게 먹혀들 수가 있었음. 이런 뿌리 깊은 전통으로 개혁가였던 흥선대원군마저 쇄국 정치를 하게 되고 적화비를 세우고 서양인들을 오랑캐라 멸시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전통적 폐쇄성이 근대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민족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반만년 단군의 자손. 쪽발이 짱깨 망해라. 양키도 고홈. 학자들은 저마다 오늘날 우리 역사서는 매우 국수적이라 걱정을 한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려는 것보다 민족의식 함양,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교육 등의 민족주의적 슬로건이 차지하고 있다. 언론 매체들은 민족주의가 마치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냐 치장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오늘날 민족주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가령 김춘추와 기왕후를 매국노로 몰아가는 경우나 낙랑군의 역사를 마치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경영처럼 몰아가는 경우. 하지만 우리는 20세기 인류의 최대 비극이었던 양차 대전이 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인민 세뇌와 체제 안정을 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반일, 반미, 반제국주의.
최근엔 지나친 민족주의 때문에 소수 일본 극우파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